저는 이게 이제 네. 홍장원 차장께서 예. 그 국정원 안성 7장사 자승스님이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네. 아 이게 이런 연관성이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.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네네. 이건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아유, 유추를 해보면 사실은 알 수가 없죠, 그렇죠. 저희가. 유추해 보면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라고 분명히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했기 네네. 때문에 대통령 지시로 그 밤에 네네. 칠상사에 가가지고 상황을 살펴보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었던 거고. 네. 그런데 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냐.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상당히 팽배했기 때문에 대공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. 불교계에서도 이미 그 갈등설은 많이 나돌았던 얘기입니다. 어느 정도의 무슨 갈등? 아니 대통령과 자승스님이 도대체 뭐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?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예. 일종의 이제 은혜를 입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도움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. 실제 제 수기 노트에도 자승스님 성함이 있습니다. 함자가 있습니다. 뭐냐면 예를 네. 들어 무속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대책 회의를 할 때 그 네. 다음에 이제 자승스님 이런 성함이 함자가 있거든요. 예. 무속 논란 대책 회의할 때 자승스님 이런 거죠.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무속 논란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초반부터 있었죠. 오늘 그 자료도 제가 수기한 게 2022년도 3월 예. 9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약 예. 2달 남짓 동안에만 해도 4번의 무속 논란 대책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. 지금 이게 그 교수님께서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은데. 이제 요거는 최근에 제가 있었던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. 예.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네. 이런 거죠. 그 예를 들면 그냥 무작위로 하나 집어볼게요. 예. 2022년 2월 20날 일요일 오후 4시 회의잖아요. 네네, 전략조정 회의. 회의예요. 보시면 예. 민주당이 이제 불법 피켓으로 신천지 무속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예. 막 시위를 한다라고 하면서 요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카메라를 네, 뭐 이 좀 샘플이니까요. 잡아서. 여러 예. 개 있는 중에 네. 제가 무작위로 지금 하나 뽑은 거가 이제 이런 무속 논란이 일어나면 그 뒤에 네. 뭐를 해요? 이런 대책회의하다 보면 언론 대응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미지 세팅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미지 세팅에서 우리가 본 모습들이 있잖아요. 예. 예를 들어 봉은사를 가서 아련을 한다든지 예. 어떤 뭐 구인사를 찾아뵙고 대덕 큰 스님들과 어떤 차담을 한다든지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. 그거는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예. 전략적으로 보면 이해될 필요한 수 거죠. 있는 부분이에요. 예, 예, 예.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보면 네. 뭐 선거니까 어떤 승패의 개념에서 보면 방어하는 논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출할까 또 고민도 하겠죠. 네. 전문가들이. 예. 물론 저는 이 담당이 아니어서 그 내막을 뭐 제가 직접 다 들여다 본 건 아니지만 이러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회의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 수기에 있는 거죠. 그렇듯이 이제 성함들이 나오고 하거든요.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돌았던 얘기들은 그거죠. 이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탁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. 자승스님한테 뭘 부탁을 하고 그걸 자승스님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무속 논란을 좀 잠시시키는데 그 부분은 뭐 저는 역할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이제 예. 취임 이후에 예. 예를 들어 어떤 뭐 자승스님을 통해서 또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. 인사청탁? 있을 수 있겠죠. 예,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서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찌라시 알려져 있었죠. 물론 이제 뭐 그것은 그냥 정보지에 돌아다니는 네, 내용이어서 그 당시에는 꽤나 많이 돌았죠. 예. 왜냐하면 그때 워낙 이제 소신공약 입적이 특이했기 때문에 그렇죠. 충격적이었죠. 맥락에 예, 잘 예. 소위 일반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있었기 때문에. 자승스님이 그 입적하기 사흘 전에 불교계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향후 조계종 10년 계획에 대해서 10년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맞습니다.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어서 네. 제가 그 불교계 교계 기자들 물어보니까 교계 기자들이 더 많이 놀랐다. 자승스님이 절대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? 그래서 지금도 그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그렇죠. 교계 언론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대공용이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자승스님을 어떤 이유로 왜? 뭐 예를 들어 대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는 예, 거잖아요. 그렇죠. 무엇 때문에 왜 예. 자승스님을 살해하거나 무슨 뭐 위해를 가하겠어요. 상식적으로.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 어렵고 국내 정치적 요인이 훨씬 더 컸을 것인데 관련해서는 뭐 검찰 또는 경찰 특히 안성경찰서 예, 수사를 많이 해놨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돼야 보도를 그 좀 할 수 있을 것 당시에도 같습니다. 정말 가장 특이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. 마지막 통화했다라고 어떤 네. 분이 알려져 있는데 112나 119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
근데 출동한 게 맨 처음에 출동된 게 국정원이잖아요. 국정원이 뉴스에 제일 나와 먼저 있는 나갔죠. 예.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이 났는데 국정원이 제일 먼저 갔어요. 불 끌어가지는 않았을 거고. 그러니까요. 예. 예, 그러니까 다른 이유의 이해할 수 불을 끌어갔겠죠. 다른 이유의 불을 끌어간 거다. 그게 뭔지는 사실 네. 국가 기밀 때문에 국정원도 네. 발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네.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뭐 취재를 해서 사실 막 불교계에서 국민들께.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하도 이제 뭐 이 과도기에 괜히 또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리면 안 네. 되니까. 하여튼 이거는 지금 원 포인트로 저희가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. 네.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교수님 판단에는 국정원 조태용 원장을 통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의 휴대폰 회수와 관련된 뭐 무언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- 보내지 않았겠냐. 네, 그런 추정은 뭐 제가 어떤 어거지 추정이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지금 거짓을 해왔고 답변을 회피하듯이 했잖아요. 조태용 원장도 다 드러나는 것조차도 거짓을 했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.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그날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조태용 원장이 뭔가 페이퍼를 보고 있었다. 그래서 달라고 그랬다. 그랬더니 포고령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 있다.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. 네. 조기용 장관과 제가 4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어요. 같은 사무실에서. 그분도 부지런해서 제가 보통 문을 거의 다 열고 출근을 했는데 네. 어떤 날 조기용 장관이 문을 열고 출근한 날이 있고 그래요. 보통 예. 집에서 제가 5-10분 정도에 나오는데 성실한 분이죠. 보건복지부 장관 되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는 건 제가 변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. 그럼 제가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조태용이다. 원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저는 그 부분을 확신을 해요. 제 경험에 의해서. 예. 뭐 제가 그분을 인신공격할 이유는 없지만 네.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서의 장면 제가 뒷자리에서 지켜본 날도 있어요. 청문회에 저도 나가서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것조차도 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여기서 국정원 부분으로 우리가 국한에서 보면 왜 그러면 그 다음 날 조태용 원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도 되는데 네. 안성 갔을 때는 분명히 조태용 원장한테서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. 홍장원 네, 네, 차장이. 네, 네. 그런데 왜 그날은 네. 조태용 원장한테 직접 지시가 아니라 홍장원 차장한테 지시를 해서 체포 명단을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저쪽하고 협조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? 문자 했는데 답 안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액션은 홍장원 차장이구나 이렇게 네.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. 네.